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서울 홍롱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유나라고 합니다. 그럼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지금 잘 보이실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 에듀테크 선도교사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들을 나누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1년 동안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제가 이제 선택한 키워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1년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홍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은 지금 24년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진으로 넣었던 것도 작년에 있었던 페스티벌에 참여해가지고 그 안에서 발표를 했던 그 모습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을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다른 선생님들의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AI 디지털 선도기사단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최근에 이제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변화들이 AI 디지털 정책들이 학교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는 그런 변화들이 생겼죠. 근데 이 변화가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선도기사단들이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를 지원하고 교사를 연결하고 현장을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올해는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가이드라인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뭐지? 라고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관련 업무를 하고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학교에서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살펴두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올해는 초중등 교육법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AI 도구나 에듀테크 도구들을 교실에서 사용할 때 꼭 지켜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에 대해서 학원이 심의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해당 그 도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개인정보들을 점검을 해서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책을 가지고 계시는 과학정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부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업무를 하지 않아서 전달받지 못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QR코드를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파일이 바로 열리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도교사단 패들렛에 들어가시면 해당 정보들을 좀 더 정리되어 있는 시트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제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약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포인트가 이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의 사례나 활동들은 굉장히 약간 개인의 그런 것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정보 부장을 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거나 이런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다른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교내 선생님들과 함께 서울시 교육청의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이제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키워드는 단계입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단계별로 하나씩 해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1년 동안 진행되어야 할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한번 보자면 지금 현재 있는 1학기에는 선생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그 운영 방향을 설립하시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실 단계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SOS라고 하는 이 발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학교 지원을 시작하실 건데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하는 지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수업을 나눔하고 즉 제 수업을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선생님께서 이제 학년이나 과목이 바뀔 때마다 잘 쓰는 도구들이 바뀌시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단순히 선생님들께 이게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 수업을 보여드렸을 때 학교 선생님들께서 나도 이 수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쓰고 싶다라고 하셨던 경험이 굉장히 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제 선생님께서 가능하시다면 해당 도구를 사용하는 그 수업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나눈 것에 대한 성찰 겸 그리고 교사 연수를 하셔서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방법적인 부분 그리고 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들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고요. 이때 이제 선생님께서 제작하실 뭐 콘텐츠 같은 것도 함께 제공을 하셔서 선생님들께서 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현장에서 쓰실 수 있게끔 교내에서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1 학기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여름방학이 올 텐데요.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은 관련돼서 이제 선도교사 관련 행사도 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AI 디지털 관련 행사들이 이제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에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해 보시고 특히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선생님께서 운영하셨던 사례나 예산을 꼭 점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다른 발표나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추후에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영수증과 그 내역 처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종이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디에 뒀었지?"라고 이제 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 영수증을 잘 보관도 했지만 혹시 모르니 그때그때마다 사진으로 찍어 놨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고 그리고 이 종이 영수증을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날짜에 썼었는지 물론 뭐 카드를 사용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카드 내역서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언제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핸드폰 메모장에 정말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해 두시면 나중에 사례나 예산 점검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 학기가 되면 동일하게 수업을 나눔하시고 교사 연수, 콘텐츠 제작 등을 시작을 하시겠죠. 그리고 2 학기에 들어서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행사나 아니면은 이 1 년의 결과물을 보고하는 그런 나눔의 장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특히 이제 지원청 내에서도 학기 단위로 여러 가지 자료를 나눔하고 수업을 공개하는 주간이 곧 있죠. 그래서 1 학기에도 이제 저희 지원청에서도 곧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선도교사단에서 했던 이 도구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실제로 나눔할 예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선생님께서 교내뿐만 아니라 지원청 그리고 교육청의 행사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사례를 나눔하시고 그리고 그런 행사에 참여하면 또 좋은 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들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사례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한 사진과 학교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갔던 그런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특히 여러 가지 이제 교육청 행사에 참여하면서 제가 했던 수업들 그리고 이 도구를 활용하고 수업에 설계하는 방법들을 안내하면서 저와 같은 도구나 비슷한 도구를 다른 과목이나 주제에 사용하신 선생님들의 사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아 나는 다음 수업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그 어떤 종이로 된 자료집보다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이 되면 결과 보고를 위한 정상과 운영 성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예산을 쓸지 생각해 보실 시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쓸지를 설정하실 때는 다시 저희가 처음 받았던 이 선도교사단 공문을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해당 공문에 보면 크게 4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업 실천가라고 해서 선생님의 수업에 먼저 적용을 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작은 실천, 전 작은 실천, 작은 성공 이런 말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정말 이제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뭐 종이 학습지로 뭔가 수업을 했던 걸 간단하게 디지털로 전환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은 실천들을 단계적으로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무슨 도구를 써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에듀집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간단하게 에듀집이라고 치면은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플랫폼에 가시면 아마 여러 가지 그 학원이 심의 자료나 이런 걸 받으시려고 이미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선생님께서 종류별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사용하고 있던 것 외에 추가로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에듀집과 같은 또 훌륭한 사이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개인이 하시는 뭐 블로그나 사이트에도 이런 도구들을 뭐 종류별로, 뭐 과목별로, 학년별로 잘 어울리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시면서 우리 반 그리고 우리 교실에 딱 어울릴 만한 도구는 뭐가 있을지 탐색해 보는 시간을 지금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 AI 디지털 교육 길잡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수업을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사용했던 도구들, 그리고 거기서 사용했던 수업의 전략들을 선생님들께 안내를 하면서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동료 성장 촉진자라고 해가지고 일상적 나눔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꼭 뭔가 시간을 딱 정해서 이날 3시에 제 수업에 대한 연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기보다는 평상시에 선생님들께서 동학년 협의회나 교과 협의회를 하실 때에도 오늘 이 도구를 사용해서 수업을 해보았는데 애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마디만 꺼내보셔도 주변 선생님들께서 그 도구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돼? 어떻게 크롬북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답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한 번씩 말씀을 나눠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현장 연구자로서 선생님들께서 활동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다양한 공유회 장, 그리고 그런 행사들에 참여해 보시면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좋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나의 운영의 노하우들을 전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노하우들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어, 경험들을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제가 첫 번째 단계를 기반으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다면 두 번째 키워드도 앞서 설명드렸던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로 나눔인데요. 실제로 이게 이 운영을 하면서 약간 이 에듀테크 선도교사단도 약간 사람이 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작년에는 디벗이 들어왔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디벗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디벗이 들어오니까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AI나 디지털 교구나 도구에 대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미 이 기기를 주기만 해도 굉장히 잘 쓴다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 그런 도구들을 제공해주고 싶으신데 사실 선생님들께서 그 정보를 정말 쏟아지는 정보들을 다 이렇게 정제하고 분석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내에서 교원학습 공동체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수업을 공개하면서 제가 써봤던 도구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동학년에 먼저 이렇게 작게 안내를 했을 때 거기서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져서 다른 학년에서도 이거 우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교원학습 공동체를 구성을 되어 있는 선생님들을 불러서 외부 강사를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서 이 좋은 도구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러면서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약간 뭔가 이게 화려한 기술로 막 이렇게 선생님들을 사로잡기보다는 제가 지금 수업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걸 당장 내일 선생님의 교실에서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바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고,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라고 했을 때 막 엄청 디자인을 예쁘게 한 PPT나 활동지가 아니어도 이 도구를 사용할 때 뭐 유의사항이라든지
하든지 선생님께서 이 도구의 계정을 세팅할 때 어떤 부분을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줄글로라도 안내해서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면 굉장히 잘 사용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나눔들을 하셨을 때 결국 기록이 곧 자산이기 때문에 사진이라든지 혹은 이런 활동을 하고 뭐 회의록이나 협의록들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남겨주신 간단한 소감 같은 것들을 모아서 추후에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보고서를 작성할 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공동체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제 활동들을 나아가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 수업을 공개한다든지, 자료를 나눈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약간 공동체로서 우리가 AI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함께 공동체로서의 그런 의미를 굉장히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선도교사단 사업을 참여하고 1년 정도가 지나면 선생님들께서 덕분에 새로운 도구로 수업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더욱 이 공동체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방식이 사실 선생님과의 1대1 컨설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선생님마다 AI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뭐 단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연수를 진행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선생님은 뭐 국어 시간에 뭐 아이들의 읽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도구에 더 관심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뭐 메신저나 전화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구를 추천해 드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1대1로 이렇게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1대1은 너무 우리 학교는 막 교원이 막 70명입니다, 80명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부담스러우실 선생님께는 이제 팁을 드리자면 약간 작게 자주 운영하는 단체 모임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딱 보셨을 때 어떤 도구를 그냥 링크만 드려도 바로 계정을 만드시고 아이들에게 적용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링크를 드렸을 때 그냥 이 기능만 파악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뭐 회원가입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하고 이것은 뭐 화요일 3시에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이 도구를 가지고 제가 실제 수업에 사용했던 사례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꿀팁 위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목요일 3시에 할게요 라는 식으로 같은 주제와 도구를 좀 짧게 30분이라도 이렇게 자주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그 당시에 작년에 선생님들께서 되게 만족도도 높으셨고 생각보다 이걸 자주 열면 선생님들께서도 막 크게 막 엄청 부담을 안고 막 오시는 게 아니셔가지고 정말 시간이 되고 그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오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여섯 명만 모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안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그 전에 다룬 도구들을 자기가 수업해본 경험들을 말씀을 나누시면서 굉장히 알찬 1년을 보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약간 선생님들께 저희가 함께 참여했던 이 활동에 대한 후기를 여쭤봤을 때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주셨었어요. 같은 도구를 다루더라도 여러 번 쪼개서 그리고 자주 해준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2시간을 이어서 들었다면 머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았는데 단계별로 했더니 되게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제가 마지막 키워드로 공동체라는 단어를 넣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선생님께서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을 잘 운영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에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AI 교육 포럼 같은 것들이 있었고, AI 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그리고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AI 디지털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때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갔어요. 물론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여섯 명씩 함께 가가지고, 이때 선생님들께 이런 박람회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면, 아니, 이런 도구들이 있단 말이야?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기한 걸 다음에도 같이 가고 싶다라고 저는 되게 저도 어려워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편히 가주셨고 되게 즐기면서 다양한 도구들과 수업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박람회를 참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고민하실 그 연구비 50만 원의 사용을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과 함께 컨퍼런스나 혹은 이런 페스티벌 같은 거를 참가했을 때 간단히 이제 커피나 이제 음료 같은 거를 이 저희 선도학교 카드로 결제를 해서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엄청나게 감동을 받으시면서 오길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선생님들께서 연구비로도 이렇게 다양한 수업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에 참여할 때 함께 해주신 교내 선생님들께 간단한 다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협의회비로 잡으셔가지고 식사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공동체를 좀 더 단단하게 하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워크숍들, 외부의 연수나 체험 활동에도 선생님께서 이 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민간 에듀테크 유료 서비스 구입이나 구독 등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비가 예산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업무 추진 경비, 이제 협의회비, 식사하시는 그 금액은 50만 원의 40%인 20만 원까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쪼개서 대부분 사용하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총 식사비를 얼마 썼는지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메모장에 이렇게 기준이 정해진 것들은 기록을 남기셔서 잊지 않고 비율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사업은 1인당 4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에 2장소 이상 지출이 불가합니다. 여기 예시 나온 것처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식사하시고 보통 카페 가시잖아요. 그럼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가서 그 금액이 4만 원 이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셨다면 그날은 카페를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금액이 4만 원이 채워지지 않았었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돈 쓰는 건 열심히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잔액 영원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예산을 꼭 다 써주시는 것을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이때 1원 단위 절사가 가능합니다. 1원 단위 절사라는 말의 의미는 맨 마지막에 남은 금액이 꼭 0이 아니더라도 1원부터 9원이어도 이것은 연액 0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원, 3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1원에서 9원까지는 납입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보고를 할 때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품목에 따라서 증빙 자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가지고 거래 명세서, 매출 전표를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좀 헷갈려 하실 몇 가지를 작년 제가 정산을 했던 예시로 간단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께서 구매하신 책이 이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단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이 기술윤리다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 구매를 할 때 이 책의 제목이 꼭 드러날 수 있는 거래 명세서 그리고 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이제 제가 참고로 요 사례를 한 가지 가져온 게 제가 선도교사단 카드로는 15,500원을 결제하고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이 도서 구매 업체의 상품권이 있었어요. 제 개인 돈으로. 그래서 그것을 일부 사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부 내 실제 내 돈을 사용하고 포인트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로는 이만큼 선도교사단 예산으로는 이만큼 사용했다라는 걸 제가 같이 증빙 자료로 넣었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외 에듀테크나 AI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해외 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영수증이 인보이스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보이스 형태로 하나 캡처를 하고 하단에 해외 결제 같은 경우는 추후에 원화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꼭 원화 결제가 승인이 된 해당 금액으로 보고서에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헷갈리실 것 같은 두 가지 영수증 처리 방식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예산 사용과 어떤 활동을 할지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면서 올해 1년 동안 2분기, 3분기, 4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하면서 되게 의미 있었던 다양한 이런 행사들에 선생님께서도 꼭 일정을 기록해 두시고 참여해 보셔서 선생님들의 사례를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과 연락처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